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은 68회차 승무패 남아있는 퍼즐 내조각인 1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분석 내용을 담아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라리가 14라운드죠. 알라베스와 그라나다의 42번, 43번, 44번 구간은 프로토 방송으로 예상해드렸던 알라베스의 승리, 그리고 마이너스 1 핸디승, 2.5 기준 오버 세 구간을 모두 적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기쁜 소식들을 전해오는 카톡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적중하신 분들 진심으로 모두 축하드립니다. 라리가 14라운드 전 경기에 예상 스코어하고요. 그리고 68회차 승무패 최종 예상 구간, 그리고 이변 예상 구간. 자, 이 방송이 끝난 후에 최종 라인업들을 마지막까지 만들어 본 후에 플래티넘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는 이번 주말 리그까지만 시청을 더 해본 후에 좀 더 결과에 건접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서 회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누르시는 동안 겨울 인생은 11번 경기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11번 경기부터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4위 토트넘과 5위 에스턴 빌라와의 매치업이고, 토트넘이 여기에서 3연패를 당하면 5위까지 내려앉는 상황이죠. 토트넘의 부상자가 많다고는 하나 오목조목 들여다보면 메디슨과 판데펜의 자리가 조금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 말고는 딱히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데펜의 중앙백은 웨일즈 국대에서 같은 자리를 소화 중인 벤 데이비스가 충분히 커버하리라 보고요. 메디슨의 자리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부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우루과이 국대 벤탄쿠르도 있고, 좀 더 공격적인 옵션이 필요하다면 브라질전에서 맹활약한 아르헨티나 국대 로셀소도 이카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포 감독도 굳이 4-3-3으로 변화를 줄 필요 없이 본연의 4-2-3-1 포매로 돌아가서 손흥민의 결정력과 집중력을 믿고 가야겠죠. 든 자리와 난 자리의 차이는 경기 시작 10분이면 훌륭히 적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이 이 10분만 성공적으로 실점 없는 경기를 해낸다면 메디슨 하나 빠졌다고 팀 자체가 웅성웅성할 정도의 토트넘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포 감독도 이타적이지 못한 메디슨을 제외한 전술을 아마 많이 준비했을 거라는 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더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에스턴 빌라가 무슨 레알 마드리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팀의 1, 2선 스쿼드가 도합 13명이죠. 부상 중인 부엔디아, 램지를 제외하면 11명. 국대 차출 안 다녀온 선수 찾기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럴 땐 10중 8구 수비 라인을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에메리 감독의 루틴이 또 있습니다. 토트넘만의 방식이 가미된 전방 압박이 효율적인 전술이 될 거란 건 이 부분에서 간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1, 2선의 퍼포먼스는 경이로울 정도이긴 하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린 단점도 있습니다. 토트넘표 전방 압박이 전반 이런 시간부터 먹혀든다면 의외로 싱겁게 후반전은 토트넘의 갈라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1번 경기의 최종 선택은 홈 토트넘의 승리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경기 라리가 6위 소시에다드와 14위 세비야가 한판 뜹니다. 두 팀 모두 다음 주에 챔스가 있지만 소시에다드는 넥스트 스테이지가 확정된 상황이라 스쿼드의 여유가 만땅인 상황이고, 세비야 또한 남아있는 아인토벤과 랑스를 잡으면 자력으로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는 길은 열려 있어서 팀 분위기가 다운된 상황은 아닙니다. A매치 기간 동안의 국대 차출은 두 팀 모두 빵빵하니까 굳이 비교해볼 가치는 없다 보고요. 투표율 그래프는 비상식이 상식이 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쉽게 가보겠습니다. 구델지가 징계 결정하는 세비야, 그리고 오야르자발과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1+1 기획 상품으로 메디칼 리스트에 오른 소시에다드,
자, 과연 어느 팀의 상처가 더 아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는코 소시에다드의 내상이 더 심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멘데즈와 메리노는 여전히 뛰어난 전방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마무리는 쿠보가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사디크가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지난 경기 보면 또 세비야의 그 강한 압박을 상대하기에는 사디크는 좀 키가 크다는 것 말고는 그렇게 메리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마요르카전을 상기해 보면 소시 4-4-2 폼의 투톱이 모두 빠지는 상황이죠. 오야르자발과 페르난데스, 그리고 토트넘의 송케 듀오 같은 시너지를 내는 그 소시의 오쿠 듀오가 불발이 되는 세비야전입니다.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고 마음도 그리 움직이기는 하나 손은 자꾸 세비야의 8% 짝대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할까요? 아니면 손이 가는 대로 할까요? 세상 모든 짧은 막대기를 사랑하는 겨울인생입니다. 12번 경기의 최종 선택 구간은 홈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배 구간으로 도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경기, 승점 삭감으로 19위까지 고공낙하한 에버튼과 우여곡절 끝에 6위까지 상승한 약체 맨유가 구디슨 파크에서 1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맨유가 막강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시즌에도 구디슨 파크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땅이었죠. 3-0, 4-0으로 에버튼에게 탈탈 틀리던 때를 잊지 않고 구디슨 파크로 넘어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일 겁니다. 에버튼의 오나나가 중원에서 삭제되는 부분은 이 경기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요. 맨유의 사소하다고 할 수 있을 수많은 부상자들 또한 이 경기에서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맨유의 챔스 경기 순위 일정도 이 경기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키핑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버튼의 승점 삭감 직후 곧바로 구디슨 파크로 떠나는 맨유도 재수 없게 됐고 삭감 직후에 다음 경기에서 맨유와 맞닥뜨려야 하는 에버튼 또한 재수 엄붙은 일정입니다. 에버튼으로서는 지금의 현실이 울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신기 1점만이 에버튼을 프리미어리그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남은 일정 동안 홈에서도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경기가 연속된다면 챔피언십 강등도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에버튼에게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두 팀으로서는 반드시 서로를 잡아야 그들의 명성대로 생존할 수 있는 서바이벌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의 선택 구간은 홈 에버튼의 승리 구간과 원정 맨유의 승리 구간을 함께 담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68회차 승무패 마지막 14번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특별한 분석이 필요치 않을 경기로 전망이 됩니다. 라스팔마스의 4-5-1 포메이션은 페그리니 감독의 4-2-3-1이 그러니까 베티스의 페그리니 감독입니다. 베티스의 페그리니 감독의 4-2-3-1이 가장 깨부수기 좋은 조합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보조 코치로 경륜을 쌓았던 라스팔마스의 가르시아 피미엔타 감독은 경기 내내 4-5-1 포메로 일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게임에서 뜬금포가 터지지 않고 소강 상태로 흐른다면 후반 종반엔 그 중원의 파이브 미들 중에서 공미 셋을 올리고 골메이드 작업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4-2-3-1 포메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속절없이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러한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이고 라요나 지로나 세비야에게 경기 막판 한 칼에 당하던 장면이 데자뷰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팀 페그리니 감독은 라요의 로드리게스나 지로나의 미첼이나 당시 세비야의 맨들리바르 감독보다 지략으로는 한 수 위의 감독입니다. 라스팔마스의 중원이 공미와 수미로 갈라지는 순간 베티스의 장기인 3패스로 상대 키퍼와 마주서는 장면에서 14번 경기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겨울 인생입니다.
14번 경기의 최종 선택 구간은 홈 레알 베티스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68회차 승무패 대상 경기들로 구성해본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겨울인생이었습니다.